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대우주의 구조 그리고 하늘의 실체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서울 토박이이고요. 태어날 때에는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세가 기울면서 자라기는 흙수저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조숙하게 삶의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살다가 20대 중후반경부터 30년 정도 영성단체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깨닫지를 못했고, 그래서 다른 여러 영성단체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글을 보던 중에 빛의 생명나무를 알게 되어서 만 5년 전인 2014년 9월에 청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데카 팀장님의 강의를 몇 번 듣고는 길을 찾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나를 알고자 하면 나를 둘러싼 부대적 요인들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즉, 나를 알고자 하면 이 대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우주가 어떻게 순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알고자 하면 지구, 이 땅 위에 서 있는 나는 영혼의 여행 중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명확히 한다면 부질없이 깨달음을 추구할 이유도 없으며 수행과 명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빛의 생명나무 초창기 멤버로서 제 자칭 별명이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구조, 우주의 진리, 하늘의 실체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우주의 구조와 차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으로는 제가 기초 강의를 하였지만 오늘은 심화 강의로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지구인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주 초보적인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인류의 의식 또한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에 대한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태양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며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별 그리고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수백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되며 이 하나의 은하를 지역 우주라고 말합니다. 지구는 대우주에서 신생 은하인 네바돈 은하에 속해 있으며 대우주에는 네바돈 은하와 같은 지역 우주가 250만 개 이상 존재합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이 수백만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는데 이 대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250만 개 이상 있다.
어떻습니까? 지구는 대우주에서 너무나도 작은 우주 변방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행성입니다. 또 지구가 속한 네바돈 은하는 우주에서 새로 생긴 신생은하입니다. 이 신생은하인 네바돈 우주만 해도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이 수백만 개가 있지만 우리 지구인들의 수준은 현재 어떤가요? 이 우주에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만 하는 상태에 있죠. 이처럼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대우주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18차원까지 펼쳐진 우주의 공학기술에 비해 본다면 아주 초보 단계인 6차원 초입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의 의식도 4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겸허하게 하늘의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겠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의, 이 대우주의 구조와 차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우주의 구조를 무극, 태극, 삼태극의 세계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우주의 태동을 1주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6주기를 지나 7주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제로 포인트의 지점에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란 우주의 주기와 주기가 교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우주는 2016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15차원에서 18차원으로 확장되었는데 차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일단 현재 우주는 18차원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알고 있고 엉뚱하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 4차원 소녀라고 말을 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1일 기존의 15차원이 18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4차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공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기의 세계를 거친 후에 보이는 색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작용이 있은 후에야 보이는 세계로 드러난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주는 무극에서 태극을 거쳐 삼태극의 세계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통해 무극, 태극, 삼태극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극의 세계입니다. 무극은 순수한 공의 세계이며 이 순수한 공의 세계에서 창조주에 의해 은하와 행성, 항성이 창조하고 생명체와 물질을 창조하는 조물작용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태극의 세계입니다. 태극의 세계는 13, 14, 15차원을 말하며 태극의 세계는 15차원의 음양의 세계가 13차원으로 즉 빛과 소리와 형상인 관세음의 세계로 확장되면서 그 아래의 삼태극의 세계로 나타나기 위해 준비되는 곳입니다. 즉 물질을 탄생시키기 위한 창조주의 조물작용과 에너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무극과 태극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보면, 무극은 창조주에 의한 우주와 생명체 그리고 물질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태극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고, 무극, 즉 공의 세계에서 창조된 생명체와 물질에 태극, 즉 기의 세계에서 에너지의 작용이 더해지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색의 세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극과 태극의 세계에서 창조주에 의해 일어나는 조물작용을 창조라고 하는 것이며, 색의 세계인 삼태극의 세계에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 탄생이라고 합니다. 창조와 탄생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태극의 세계와 그 아래의 삼태극의 세계는 각 차원마다 1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태극의 세계는 1차원부터 12차원까지를 말하며, 영혼의 여행을 통해 진화를 이루게 되는 물질계를 말합니다. 또 색의 세계라고도 말하는 이 물질계의 차원을 보겠습니다. 1차원은 광물의 세계이며 원소 정령의 세계입니다. 정령이란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특성을 유지하고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며, 의식을 가지고 진동을 통해 그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산이 산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만물은 의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들에 보면 산신령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 산신령은 그 산을 대표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의식이 있으며 볼펜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인간처럼 의식을 그때그때 구현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의식이 있으면서 우주의 전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모두 우주의 전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만이 영혼의 진화를 위한 과정에서 전체 의식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장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있으며, 자동차와도 대화를 한 적이 있고, 핸드폰과도 대화를 합니다. 물론 식물과의 대화, 개와의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바람의 정신분석이라는 우데카 팀장님의 글도 있는 것처럼 태풍의 의식과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은 광물과 원소 정령의 세계이며, 생명이 없는 만물도 의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원은 식물과 요정의 세계입니다. 식물들은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식물들을 을목이라고 하고, 큰 나무들을 갑목이라 하는데, 갑목으로 갈수록 진화를 더 많이 한 것입니다. 요정은 그 생명체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3차원은 동물과 요정의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동물들의 세계를 3차원이라고 하며, 요정은 식물에 있는 요정보다 동물에 있는 요정분들이 에너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원은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며 물질계입니다. 인간의 몸에도 물론 요정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몸에는 용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어둠의 천사와 빛의 천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에너지체들과 관련된 강의에서 소상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4차원이고 그 위로 5차원부터 12차원까지가 역시 물질계이며 삼태극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4차원 위로 5차원부터 12차원까지를 이해하실 때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홀수 차원과 짝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짝수 차원인 6, 8, 10, 12차원은 우리 영혼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혼의 물질 체험, 진화를 이뤄나가는 차원이고 5, 7, 9, 11차원은 그 아래 차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79 홀수 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즉 4차원인 이곳 물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죽어서 5차원 영계로 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라는 것이고 이렇게 5, 7, 9, 11의 홀수 차원은 그 아래 차원을 관리하는 관리 차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의하실 점은 앞에서 1차원은 광물, 2차원은 식물, 3차원은 동물, 4차원은 우리 인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차원은 영계, 그 위로 6, 8, 10, 12 짝수 차원은 영혼의 여행을 하면서 물질 체험이 계속 이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는 1차원부터 4차원까지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세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처럼 물질 체험이 이어지는 6, 8, 10, 12차원 역시 똑같이 보이는 이 땅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 4차원에서 6차원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면 차원 이동을 해서 어디 다른 곳에서 고차원이 펼쳐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짝수 차원들은 같은 곳에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하는 발달 정도를 차원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이 최신 스마트폰은 6차원 초입의 과학기술 문명입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이 4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고차원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었을 때 6차원의 물질 문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식이 많이 깨어난 정신 문명이라면 역시 6차원의 정신 문명이다, 8차원의 정신 문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4차원 정신 문명에 6차원 초입의 물질 문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짝수 차원은 똑같이 보이는 세계에서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과 홀수 차원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이면서 그 아래의 짝수 차원들을 관리하는 관리 차원이다 라는 두 가지를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5차원까지는 인류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므로 5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원은 영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영계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도 영계이고 귀신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도 영계입니다. 영계는 영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국 관리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참고로 이 우주에 천당과 지옥은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인류가 만들어낸 허구의 가상 공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천당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도 보면 지옥과 연옥, 천국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실제로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에 대해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므로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영, 혼, 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혼은 세상을 떠날 때 이루지 못한 강한 신념이나 강한 충격들이 상념체라고 해서 혼의 일부가 고착화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절절한 사랑이나 죽을 때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 강한 희망과 강한 신념들이 영계에 가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천당과 연옥, 지옥은 묘한 것이어서 우주에 원래 창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 공간이며 또한 있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상념체의 세상이며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5차원 영계도 15단계로 다시 나뉘어 있으므로 천당과 지옥 그리고 영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강의에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5차원 영계까지 말씀드렸죠. 그 위로 짝수 차원인 6, 8, 10차원으로 진화해 가다 보면 물질계의 마지막인 12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12차원은 영혼이 물질 체험을 마치고 졸업하는 단계이며 12차원의 15단계까지의 경험을 마친 영혼들은 일반 영혼이 진화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비물질 세계이면서 태극의 세계인 14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 영혼이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는 14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주에 펼쳐진 18차원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반복해서 보거나 또는 저희 빛생TV의 다양한 강좌들을 듣다 보면 조금씩 귀가 트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의 차원을 말하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우주는 무극의 세계에서부터 태극의 세계로 다시 삼태극의 세계로 펼쳐지는 원리이며 다르게 말하면 공의 세계에서 기의 세계를 거쳐 색의 세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펼쳐짐이 있어야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공과 기의 세계에서의 창조가 있어야 색의 세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위차원인 18차원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
17, 18차원은 무극의 세계이며 공의 세계입니다. 18차원을 파라다이스, 자미원, 창조주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18차원은 다시 18단계로 나뉘는데 각 단계마다 창조주들이 계시며 영성계에서 알고 있는 예적부터 계시니, 완전으로 계시니, 영원으로 계시니 등으로 불리는 분들이 모두 18차원의 창조주들입니다. 이렇게 창조주들이 18차원의 각 단계마다 있으며 그래서 18차원을 창조주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8차원의 최고 단계인 18차원 18단계의 창조주를 다른 창조주들과 구분하여 창조 근원이라 하며 18차원의 1단계부터 17단계까지의 창조주들의 에너지를 모두 합쳐도 18차원 18단계 창조근원의 에너지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창조근원의 에너지는 이 대우주 모든 에너지의 총합과도 같을 정도로 크다는 말이며 인류가 아는 용어로는 비로자나불,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17차원을 낙원천국, 태미원, 지역우주 창조주의 세계라고 하며 영성계에서는 흔히 마이클 그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17차원에서는 은하와 행성, 항성을 탄생시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네바돈 지역 우주의 최고 책임자는 부처님과 예수님입니다. 같은 분이 음양으로 역할을 위해 다른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며 네바도니아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도 같은 본령입니다. 16차원을 하보나 중앙우주, 천시원이라고 말하며 창조주로부터 16차원으로 창조된 5개의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의 조합으로 12개 대형 그룹이 탄생하고 창조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곳에서 영을 탄생시키고 영의식이라 할 수 있는 사고 조절자를 부여하는 차원입니다. 영의 탄생과 함께 사고 조절자를 부여하고 그 정보들을 등록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은 태극의 세계이며 기의 세계로 13, 14, 15차원을 말합니다. 15차원은 태극의 세계이며 음과 양의 세계로 태양과 같은 항성계를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역시 음양으로 법화린 보살과 대묘상 보살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차원은 진화하는 일반 영들의 종착지가 바로 이 14차원으로 음양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세계입니다. 창조주가 대우주에 펼쳐놓은 12차원까지의 모든 물질 체험을 마치고 이곳 14차원까지 진화한 영혼들을 미륵들, 부처들, 보살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천사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14차원의 최고 단계인 14차원 15단계에 천상정부 최고 기구가 있습니다. 13차원은 행성의 관리와 진화를 담당하는 차원입니다. 지구로 말하자면 대백색 형제단의 책임자의 본령이 있는 곳이며 여기서 에너지를 다운하여 5차원의 영단에서 지구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구행성의 최고 책임자 역시도 음양으로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이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많이도 찾고 있죠. 이렇게 무극과 태극의 세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삼태극의 세계이며 색의 세계인 물질 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태극의 세계는 1차원부터 12차원까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1차원은 광물, 2차원은 식물, 3차원은 동물, 4차원은 인간의 세계라고 말씀드렸고요. 4차원부터 위로 6, 8, 10, 12차원인 짝수차원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면서 진화를 해나가는 차원이고 5, 7, 9, 11차원인 홀수차원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창조주께서 참 절묘하게 구성을 해놓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짝수 차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차원이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 세상이고 그 위로 6차원은 흰빛 영혼들의 차원입니다. 영이 16차원에서 처음 탄생되었을 때 아바타의 분화를 할 수도 없고 본령 혼자 물질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차원으로 갓 태어난 영혼이거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이비 영혼이 이 6차원에 본령을 두고 있는 차원입니다. 8차원은 은빛 영혼들의 차원입니다. 이제 물질 체험에 좀 익숙해져가는 단계의 영혼들 차원이고 과거의 잉카 문명이 이 8차원 은빛 영혼들이 일군 문명입니다. 잘 구분해야 할 것은 지금 말하는 8차원은 본령들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지 문명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의 과학기술 문명은 6차원 초입이고 잉카인들의 물질 문명은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잉카 문명을 이루었던 영혼들의 우주적 신분이 8차원이라는 것이고 우주적 신분이란 본령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차원은 주로 핑크빛 영혼의 차원입니다. 핑크빛 영혼만의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차원 내에서도 단계를 나누어야 하지만 지금은 10차원의 핑크빛 영혼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차원의 본령을 두고 있는 영혼들이 일군 문명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마야 문명입니다. 12차원은 주로 노란빛 영혼들의 본령이 있는 차원입니다. 물질계와 비물질계가 공존하면서 물질계를 졸업하기 직전의 차원입니다. 대천사들의 세계이기도 하며 12차원의 15단계까지를 졸업하면 이제 비물질계인 14차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12차원의 대천사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14차원에도 대천사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가브리엘 대천사처럼 앞에 이름 그리고 뒤에 대천사가 붙으면 12차원이고요. 대천사 가브리엘처럼 앞에 대천사가 오면 14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짝수 차원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에너지체의 세계인 홀수 차원 5, 7, 9, 11차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원은 영계라고 했습니다.
영혼들이 드나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해당합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할 때 100에너지를 이 5차원에서 받게 됩니다. 즉, 이 몸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5차원은 행성의 가이아 개 에너지를 주관합니다. 개 에너지란 행성의 핵심 에너지를 말합니다. 행성의 영단이 5차원에 있고 지구의 영단을 대백색 형제단이라고 합니다. 5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에너지체를 인류는 보통 귀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에너지체들은 하늘의 일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9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5차원의 총책임자는 염라대왕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홀수 차원의 총책임자 역시도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알려진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차원을 천상정부라고 하는데, 인류가 알고 있는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행성의 진화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합니다. 또한 생명체의 의식을 주관하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을 주관하는 시스템을 메타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곳이 7차원이며, 7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에너지체들을 하품천사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7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7차원의 총책임자는 옥황상제입니다. 9차원에는 천상정부 고위위원회가 있으며 행성의 역사와 문화를 주관합니다. 지구에 펼쳐진 대부분의 역사와 문화들은 이곳 9차원에서 계획되어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시스템인 모나노 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는데, 모나노 시스템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는 것도 이 9차원에서 관리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 인간은 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관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9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에너지체들을 중품천사라고 하며, 땅에서 보면 5급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신난동을 주관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할 때의 귀신은 이 5, 7, 9, 11차원의 어둠의 천사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9차원의 총책임자는 제석천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차원은 16차원에서 창조된 영이 물질 체험을 위해 11차원에 왔을 때 그 영에 적합한 혼을 부여받는 곳이며, 또 그 혼에 빛, 중간, 어둠의 매트릭스를 부여하는 차원입니다. 빛, 중간, 어둠의 매트릭스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역할이 정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말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기원이 이 11차원에서 결정되어 태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11차원에는 카르마위원회와 환생위원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카르마와 윤회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또한
판드로넥스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로 행성의 모든 정보를 총괄합니다. 즉, 행성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11차원의 판드로닉스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차원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에너지체들을 상품천사라고 말하며 땅으로 비유하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몸에 작용하는 에너지체, 즉 5차원의 귀신들부터 7차원, 9차원의 천사들을 지휘하는 팀장급 에너지체가 이 11차원에 있어서 이들이 9차원과 7차원, 5차원 에너지체를 관리하면서 인간의 몸에 작용해서 카르마를 해소하게 하거나 척신난동 등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영혼들의 물질 체험 또한 이 11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차원의 총책임자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극, 태극, 삼태극의 세계가 18차원으로 펼쳐진 대우주의 구조, 그리고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짝수 차원과 그 물질 체험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홀수 차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